안녕하세요. 감기 때문에 재채기도 하고 콧물도 많이 나와가지고 3일 동안에 고생을 좀 했고요. 아직도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방송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근데 정신은 말짱해서 아주 좋아요. 이제 집중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받고 있는 그 재판이 어떠한 불법도 없었고, 검찰은 증거를 숨기고 어거지로 기소를 했고, 특히나 그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증인이 뭐 55명 정도가 나왔을 정도로 엄청난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터 형식으로 또 한 장으로 이 세 건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포를 할 수 있게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요. 블로그 링크는 제가 이 영상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재판 3건을 한 면에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을 포스터로 만든 거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지금 뭐 기간도 얼마 없으니까 많이 좀 퍼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제 입원은 형수와 조카가 시킨 거고, 검찰은 수많은 증거를 다 숨기고 기소를 했다. 그래서 재판 자체가 이게 억지 기소고 억지 재판이다. 이 검찰은 사기 집단인가? 검찰이 하는 행태는 사기 집단 수준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지시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것이 공무원들 그 증언에서도 다 나왔어요. 그리고 재판 가운데 이재명을 패륜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음해를 했던 그 형수 쌍욕 그 파일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형수가 증인으로 나와서 실토를 했어요. 계속 해물으니까 실토를 한 거죠. 그리고 검사 사칭은 PD가 했고 누명 쓴 것이다. 분명히 이재명은 당시 그 토론회 때 검사 사칭권으로 벌금 150만 원 물었고, 그것은 누명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2%대 지지율을 가지고 있던 김영환 측에서, 바른미래당 측에서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집단이 있나? 무슨 피해를 봤다 그래? 2%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나와가지고 분탕질만 치고서 그걸로 피해를 봤다고 누가 뒤에서 김영환을 조종했어? 어떤 이런 인간을 내보내고서 조종을 했냐고. 황당한 집단이에요. 검사 사칭 그 사건은 변호사 시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변호사 시절에 그 이재명이 한참 불의와 맞서 싸웠던 그때의 일이에요.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그 비리에 연루된 것을 조사를 하고 다녔는데, 당시 KBS PD가 이재명을 만나기 위해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로 올 때, 그때 그 PD는 이미 검사 사칭을 하려고 전화를 수차례 했는데 통화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와 있는데 성남시에서 리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PD가 그 전화를 받아서 검사 사칭 통화를 한 거죠.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에 그래서 비리에 대한 폭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남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감정을 가지고 이재명 변호사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은 어차피 검찰 또는 고위공직자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약자인 이재명 변호사가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검사 사칭은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 시절에 그 대장동 개발이 민간 개발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 동생까지 비리에 연루될 정도로 여기저기서 이 비리가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면서 공원 개발을 바꾸면서 그 계약 방식을 사전 이익 확정 방식에 의해 가지고 5,503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하는 그런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다 분양을 해서 그 남는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면서 계산을 다 뽑고서 걔네들이 5,503억 원이라는 것을 확정한 거예요. 확정.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그런 계약 방식이었고, 이재명이 그걸 해가지고
5,503억 원을 성남시에 벌어다 준 거죠. 돈 하나 안 쓰고 그 벌어다 줬으니 얼마나 대단한 정치인입니까? 그런데 경기도의사 선거 때 성남시로 환수했다.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고발한 거예요.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을 만나. 아니 5,503억 원을 벌어들인 게 아닌 거를 거짓말을 했으면 몰라도 지금은 이익이 더 남아가지고 더 줬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벌어들인 걸 거짓말을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단어 하나가 무슨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지 환수했다는 표현이 그걸 잘못됐다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환수했다는 표현을 썼다고 그걸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고발입니까? 상을 줘야지 마땅한 건데 새누리당이 그때 이 돈을 못 먹어서 그런 건지 이 자한당이 지금 고발한 거예요. 이게 이 건은. 그럼 얼마나 진짜 어이없는 인간들이에요. 아무리 상대 정치인이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할 수가 있냐고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인간들아. 이런 식으로 세 건을 다 해가지고 검찰이 구형을 때렸는데 징역 1년 6월 그리고 벌금 600만 원 이렇게 때린 이 검찰 자체도 뭐하는 집단인지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처먹고 있는 저 인간들이 공소장으로 사기를 치지 않나 어디서 이런 사주를 받고 일을 하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한심한 집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재명 재판 관련 세 건을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에 오면은 요 아래쪽에 텍스트 버전으로 해서 또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그 여기 위에 있는 내용보다 이건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글씨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딴 데 써도 되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재명 재판 진실 바로 알기 여기서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이렇게 있고 지금은 이제 중점적으로 요거만 올릴 시기니까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책도 그렇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해가는 중이고 일단 현재는 이 재판 관련한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PC 버전이라서 왼쪽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여러분이 주로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이 화면에서 상단에 왼쪽 상단에 이 줄 3개가 있어요. 그걸 눌러야지 이게 나와.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이 재판 3건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이 뭔 잘못을 했구나 그렇게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구형을 때리고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재명이 뭘 잘못했구나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이재명이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뭐 재판받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이 재판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이것은 친문 정치인들 때문이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친문 친노.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친문 친노 정치인들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수할 내용은 이재명이 재판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 그것은 친문 친노 정치인들 그리고 문재인을 응원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 정치 사기꾼 집단들 그 인간들이 다 이렇게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해서 이재명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기꾼 집단의 이 만행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절대 멈추지 않아요. 이 집단들은 이 사기꾼 집단들은 뭐 좀 봐주지 이런 거 없어요. 자기네들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어떤 짓이라도 할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권자들은 그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자꾸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옳고 그른 것만 판단하는 주권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치판에서 이런 사기꾼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복습해야 돼요. 이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일단은 선고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좀 퍼 나르자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